자, 그러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상수, 변수, 계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수, 말 그대로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숫자, 변수는 변하는 숫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계수는 또 뭐냐? 자, 그렇게 돼. 영어로는 상수는 컨스탄스, 영어로 변수는 베리어블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원주율, 파이라고 하죠. 파이는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파이? 파이가 이렇게 됐죠. 3.14159265358987 쭉 나가죠. 그래서 파이는 상수입니다. 상수, 변하지 않는 숫자. 항상 원주율을 나타내는 숫자. 자, 또 유명한 상수가 하나 있는데 오일러 상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일러 상수. 오일러 상수를 2로 표현하죠. 2. 자연 로그의 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로그의 밑. 그래서 이 오일러 상수는 2.7182818284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숫자. 그래서 오일러 상수도 역시 이름이 상수니까 당연히 상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하잖아요. 그럼 평균과 분산은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헷갈리죠. 평균이 다 똑같이 하니까 변수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평균과 분산은 상수입니다. 상수. 분포의 모수를 나타내는 상수. 그러니까 평균에 따라 분포의 모양이 평균과 분산에 따라 정규 분포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때 평균과 분산은 상수입니다. 상수의 값이에요. 그래서 그 상수의 값을 알면 분포의 모양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변수는 어떤 함수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게 변수예요. 그래서 어떤 입력의 값에 의해서 바뀌는 값들, 이거를 이제 변수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도 다른 변수의 값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우리 이제 종속 변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개수라는 게 있죠. 개수. 영어로는 coefficient고 개수의 유명한 거는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가 있고 회귀계수는 regression coefficient가 있습니다. 또 변동계수라는 게 있어요.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 계수는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수라고 생각돼요? 변수라고 생각돼요? 예. 계수는 사실은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두 변수의 관련성을 측정하는 상수로서 상관계수라는 걸 측정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인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이제 보통 회귀계수죠. 이건 다 상수입니다. 상수의 값인데 특정한 모형에서의 이 회귀계수를 우리가 계산해 내는 거죠. 그래서 상수와 변수의 차이점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수라는 게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소비자 물가 지수, 산업 생산 지수, 고객 만족 지수, 코스피 지수. 자, 이런 지수는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예. 지수는 변수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렇게 어떤 시점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든지 케이스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 거는 이제 변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뭐 3천을 돌파했다. 이게 변하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통계에서는 이제 주로 변수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변수가 어떤 거는 다른
변수에 대한 설명이 되는 변수가 있고 원인이 되는 변수가 있고 어떤 거는 그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통계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키가 클수록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야. 몸무게가 많이 날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야. 이런 관련성을 찾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몸무게가 10kg 더 많이 나가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만큼 높아지는 거지?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거고 주로 이제 학술적 연구하는 데 사용하고 또 비즈니스에서도 이거 활용하는 거죠. 사실은 비즈니스에 활용할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광고비를 10% 증가하면 매출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나? 이런 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를 1%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조금 쓸까? 많이 쓸까? 즉 소비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경제 관련 쪽.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어떤 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고 어떤 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변수다라고 해서 이거를 원인이 되는 변수를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라는 말로도 부르고 설명변수라는 말로도 부르고 예측변수라는 말로도 부르고 또 인자라는 말로도 불러요. 인자 혹은 요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도 또 공별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은 다 뭐냐면 원인에 관계되는 변수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변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속 변수라고도 부르고 반응 변수라고도 부르고 결과 변수, 타겟 베리어블, 목표 변수 혹은 표적 변수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에서 사용하는 통계에서도 분산 분석에서는 주로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예측 모델링 같은 데는 얘는 예측 변수고 타겟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부르는 용어가 굉장히 달라지고요. 요즘에는 또 머신러닝이 아주 발달하다 보니까 머신러닝에서는 입력 변수, 목표 변수 이런 말을 쓰고 또 입력 변수를 피처라는 말로도 써요. 피처. 그다음에 목표 변수는 라벨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벨. 그래서 인공지능을 적용시켜서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면서 앞에서 보이는 물체가 사람인지 차인지 도로인지 이거를 식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서울에 혹은 한국에 돌아다니는 도로의 풍경 데이터가 필요하죠. 근데 이 자율주행차가 어디서 학습이 되냐면 미국에서 학습돼서 오면 미국의 거리 풍경하고 한국의 거리 풍경은 다르죠. 그러니까 제대로 인식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거리 데이터가 필요한데 라벨링된 데이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최근에 라벨링 데이터를 만드는 사업을 발주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차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하고 쫙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죠, 계속. 그리고 그 물체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혹은 거리의 표지판인지를 사람이 식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여러분이 이제 구글을 보시면은 그 라벨링 작업을 누가 해주고 있냐면 여러분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객들이. 공짜로. 그러면서 가끔가다 여러분 이제 구글 쭉 가다 보면 사진에 있는 모자이크에서 신호등을 찾아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야 이제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구글 계정에 대한 보안 문제 때문에 그걸 확인해야 돼. 네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어라고 하죠. 그러면서 체크하도록 표시해요. 그러면 이제 맞으면 넘어가고 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라벨링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애들이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라벨링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벨링 데이터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라벨링된 데이터가 있으면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라벨링된 데이터가 없으면 입력 변수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인과관계를 못 밝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부르는 용어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SPSS 대화 상자에서도 어디는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어디는 설명변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설명변수, 예측변수, 요인, 공별량 다 이거는 원인변수다. 그 다음에 종속변수, 반응변수, 결과변수, 표적변수 이런 것들은 다 결과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확률 변수는 뭐냐? 변하는 숫자가 변수고 변하지 않는 숫자는 상수라고 그랬죠. 근데 변하는 숫자가 이 변하는 게 지멋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확률적 가능성을 가지고 변하는 숫자다. 그래서 이거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통계 분석은 다 확률 변수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갖는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통계량도 일종의 확률 변수예요. 평균도 확률 변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표본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도 역시 마찬가지. 한 번은 상수값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그걸 쭉 모으면 변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값을 여러 개 모으면 변수가 되는데 그게 확률적 가능성을 가지고 변하는 숫자다. 그래서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확률 변수의 어떤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 확률 변수는 즉 숫자로서 의미를 갖는 확률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하나는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정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예요. 그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즉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가 동전 두 개를 던지는데 앞면이 몇 개 나오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 쓰는 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동전 두 개를 던지면은 앞면이 0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뒷면이 나오면 앞면은 0이죠. 그래서 앞면, 뒷면, 앞면 나오면 앞면은 한 번 나오는 거죠. 근데 앞면이 나오면 앞면이 2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면이 개수가 0일 경우와 1일 경우, 2일 경우가 있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가정하면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4분의 1인 경우고 앞면이 하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면이 2개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확률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옛날에 저희가 통계 배우면서 우스갯소리로 바보를 데려다 놓고 자 지금부터 앞면이 0개가 나오면 네가 이긴 거야. 그리고 앞면이 2개 나오면 네가 이긴 거야. 앞면이 1개가 나오면 내가 이긴 거야 하면서 게임하자 그러면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알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전을 던질 때 나오는 이 분포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이항 분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의 개수의 비율 이거는 이제 이항 분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더 늘리는 거예요. 몇 건 이렇게 늘리는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포화성 분포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활용하냐면 품질 관리 분야, 품질 관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해요. 분량의 개수 이거를 따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사고 건수 이런 거 따질 때, 그래서 실제 나중에 이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Y에 대한 연구를 하는 회귀 분석을 우리 이제 포화성 회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Y의 분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죠. 만약에 이제 배 항공기 사고라든지 배 사고
그러면 실제 운항되는 항공기 운항 건수에 비해서 실제 사고가 발생된 비행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할 때가 이제 주로 이 이산 확률 분포를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연속 확률 분포를 따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눈 딱 감고 아무나 길거리에 있는 3명을 딱 붙잡아서 그 남자를 딱 붙잡아서 그 사람의 키를 측정해 보는 거야. 근데 그 키가 170일 가능성, 160일 가능성, 180일 가능성은 다 틀리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게 연속 확률 분포. 근데 실제적으로 이 연속 확률 분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규 분포가 있고, 뭐 표준 정규 분포가 있고, 뭐 T 분포가 있고, F 분포가 있고, 카이제거 분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속 확률 분포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는 분포가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사실 이 정규라는 단어가 너무 잘못됐어요. 사실은 번역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정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정규 분포라고 하지 않고 정상 분포란 말로 해요. 근데 정상이란 말은 또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흔한 분포. 이 말이 딱 맞아요. 흔한 분포. 흔한 분포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채일 정도로 많은 분포가 정규 분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 중에 이 말이 녹아 들어와 있어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영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제 누구를 이제 소개팅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잘 됐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어땠어?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노멀해. 노멀하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흥미를 끌 만큼 특이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노멀. 그래서 영어로 이 정규 분포는 노멀 분포, 흔한 분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분포 중에 가장 많은 게 정규 분포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잘 몰라. 그러면 뭐라고 가정하면 가능성이 제일 높으냐면 그냥 정규 분포라고 가정하면 돼. 그래서 실제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정규 분포인 경우는 상당히 많아서 잘 모르면 그냥 정규 분포라고 가정하시면 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대표적으로 이 종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인데 종의 모양을 띠고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요 지점, 이걸 무게 중심인 뮤라고 그러고 위치 중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규 분포의 특징은 여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균과 중위수와 최빈값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무게적으로 뮤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도 얘가 중심이라서 뮤보다 작은 비율이 반, 뮤보다 큰 비율이 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규 분포 모양은 좌우가 대칭인 모양을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빈도를 갖는 것도 역시 가운데 있는 뮤다. 그래서 가장 뮤가 볼록히 솟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는 어떠냐? 종 모양이다, 좌우 대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정규 분포의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데 식을 이렇게 fx는 x의 이 값을 대입하고 y 값이 계산되는 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파이 2가 나오죠. 이건 상수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수값이죠. 근데 요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하고 요 뮤는 상수긴 한데 이 값이 항상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모수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상수다라고 해서 모수. 모수. 그래서 이 분포의 모양이 모수인 뮤하고 시그마에 따라서 똑같이 종 모양이고 좌우 대칭이긴 하지만
약간씩 모양이 틀려. 좀 더 많이 퍼졌거나 좀 더 많이 솟아오르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떠한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몰라도 정규분포일 거야. 가정만 하면 뭐만 알면 된다? 뮤하고 시그마만 알면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는 뮤보다 1 시그마만큼 작은 값과 큰 값, 즉 뮤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의 요 면적이 실제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이 면적을 다 적분을 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야. 면적을 적분하면 이 면적의 크기가 1이 되는 거야. 1. 그렇게 1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뮤와 1 시그마 사이의 이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0.68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실은 정확히는 1.96 시그마예요. 1.96 시그마. 그러니까 여기는 약으로 표현해줘서 그렇지 정확히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96 시그마의 이 면적이 얼마가 된다? 0.95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96배의 시그마보다 같거나 작은 이 면적이 9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그러니까 3 시그마가 아니고 2. 얼마예요? 정확히 제가 2.63인가 얼마인데,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가 된다? 0.99가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할 때 95%에 해당되느냐, 95% 바깥에 해당되느냐. 95%를 나타내는 게 0.95고 면적이. 그러니까 이 바깥쪽이 0.05가 되죠. 그래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96 표준 편차 내에 들어오는 게 0.96이면 평균 마이너스 1.96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것과 평균 플러스 1.96보다 큰 값을 갖는 이 양쪽의 면적을 더하면 얘가 0.05가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정규분포를 갖던 간에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96배의 표준 편차 사이가 0.95가 되는 거고 그거 바깥이 0.05가 된다. 자, 그런데 이 평균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준화를 하냐면 원래 정규 분포에서 뮤는 이 종 모양이 똑같으면서 위치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뮤가 가지는 확률 변수에다가 그 확률 변수에다가 다 50을 다 빼. 그러니까 사람들의 키에서 다 50을 빼. 그러면 그거는 평균 마이너스 50이 중심이 되는 분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의 키에다가 다 50을 다 더해. 그러면 그 키에 플러스 50의 분포는 키의 평균 플러스 50의 분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가 분포의 평균이 뮤든 우리가 이 확률 변수에다가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분포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다. 단 모양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뮤를 가리켜서 로케이션 파라메타라고 그래요. 로케이션 파라메타. 그래서 로케이션 파라메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표준 편차고 시그마를 제곱하는 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데, 이 분산은 크고 적고에 따라서 이 종 모양이 퍼졌다, 앞으로 모였다 이런 시그마가 작으면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고 시그마가 커지면 점점 이렇게 퍼져요, 옆으로. 그래서 평균이 똑같다 하더라도 분산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평균이 똑같은데 분포 모양이 왜곡이 된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경우에는 대칭이긴 한데 퍼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의 분산에 따라서 종 모양이
약간 퍼지느냐, 달라진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변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Z 변환, 표준화 변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X는 사람들의 키예요. 요건 변수예요. 변수. X 변수. 변수에다가 사람들의 키에다가 전부 만약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의 남자의 평균 신장이 172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키에서 다 170을 빼는 거야. 그리고 그 남자들의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대충 한 10이라고 합시다. 10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평균을 빼고 그것을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Z-변환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Z-변환된 요 분포는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0이 되는 거예요. 분산이 1이 되는 분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도 뮤가 0이고 시그마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 즉 Z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Z 분포는 아까 이제 정규 분포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하면 가운데 평균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1.96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96보다 같거나 크고 플러스 1.96보다 같거나 작은 면적은 얼마? 0.95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게 1.96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거 많이 따진다. 1.9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96보다 작은 요 면적은 얼마가 된다? 0.05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설 검증할 때 이 95% 범위에 떨어지느냐 5% 범위에 떨어지느냐 즉 0.95 범위에 떨어지느냐 0.05 범위에 떨어지느냐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 Z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분포는 T분포예요. T분포. 그래서 이 T분포는 사실은 이 다른 말로는 이게 스튜던트 T 분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튜던트 T. 그래서 이 T 분포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의 필명이 스튜던트였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스튜던트라고 논문의 제목에 스튜던트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 분포를 스튜던트 T 분포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튜던트 T 분포도 모양이 종 모양이야. 스튜던트 T 분포도 평균은 0이야. 그래서 Z분포, 즉 표준 정규 분포가 평균이 뮤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었잖아요. 근데 이 T분포는 뮤는 평균은 0인데 근데 표준 편차는 1일 때도 있고 1이 아닐 때도 있어. 그래서 표준 편차는 달라지는데 뭐에 의해서 달라지냐면 요 자유도라는 거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자유도가 굉장히 크면 표준 편차가 1이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자유도가 작을 때는 표준 편차가 1보다 커요. 그래서 이거를 Z분포와 T분포를 똑같은 위치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겹쳐서 그리면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됐을 때 T분포는 똑같이 평균은 0이라고 그랬죠. 근데 꼬리가 조금 더 두터워. 양쪽이 조금 더 두터워. 이게 바로 T분포야. 특징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Z분포는 다시 돌아가서 Z분포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96보다 작거나 같고 플러스 1.96보다 같거나 작은 요 면적이 0.95가 된다고 그랬죠. 요 반대쪽이 0.05라 했죠. 근데 T분포는 자유도에 따라 틀린데 뭐 예를 들어서 자유도가 10이면 요게 1.96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진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이제 이게
눈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여기 다른 분포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T 분포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주소를 타이핑을 해볼 텐데, 이거를 인터넷 창에서 잠시만요.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자, 여기에서 확률 계산기 라고 확률 계산기 GEO까지만 치면 지오지브라 확률 계산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오지브라 확률 계산기 지오지브라 GEOGEBRA 확률 계산기 해서 하시면 여기 확률 계산기 이용 방법에서 지오지브라라는 게 여기 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주재은 이게 아마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중국 사람인 주재은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중국 사람이긴 한데 독일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오지브라 팀 저먼에서 만든 건데 자, 이게 그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딱 보시면 보통은 지금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그 인코딩을 해서 우리가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로 여기 분포가 나와요. 정규 분포가 나오죠. 자, 정규 분포가 나오고 뮤가 얼마예요? 0. 시그마가 1.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죠. Z 분포.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쪽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1.96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 1.96. 자, 어떻게 나왔어요? 자, 이 확률이 마이너스 1.96보다 같거나 크고 플러스 1.96보다 같거나 작은 요 면적이 얼마다? 0.95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바깥쪽 1.96보다 바깥쪽이죠. 바깥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는 여기에 지금 약간 여기 밑에가 이게 글이 좀 잘려서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잘리는데 요게 밑에가 이제 이게 이제 브라우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요 밑에가 잘 안 보이는데 마이너스 1.96보다 같거나 작고 플러스 1.96보다 큰 요 면적 요 양쪽의 면적이 0.05가 된다. 자, 그게 이제 정규분포의 특징이에요. 표준 정규분포. 여기는 0.95니까 당연히 이게 다 더하면 1이 되니까 이쪽의 외곽은 바로 0. 이쪽의 외곽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더하면 0.05가 된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 면적은 0.95가 된다. 그래서 이게 확률로 따지면 0.95고 0.05지만 이거를 100%로 환산하면 얘가 95%가 되는 거고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정규분포일 때 이 95%와 5%를 가름하는 요 경계값 요것이 바로 1.96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96.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을 가지고 우리가 기강력, 채택력 이렇게 표현할 때 요 경계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T분포로 한번 바꿔볼게요. T분포. 여기에 보시면 정규분포를 클릭하시면 스튜던트 T분포라고 나오죠. 스튜던트 T분포. 자, 그래서 스튜던트 T분포인데 지금 자의도가 10이잖아요. 자의도가 10인 스튜던트 T분포의 평균은 0인데 분산이 얼마요? 표준 편차가 1.118이잖아요.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는 분산이 1인데 지금 자의도가 작으면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그래서 꼬리가 조금 더 두터워. 그래서 여기를 1.96을 한번 해볼게요. 1.96. 여기도 플러스 1.96.
자, 그러면 자위도가 10인 T분포에서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 사이의 면적은 0.95가 아니라 얼마? 0.92. 그러면 거꾸로 요쪽에 1.96보다 작고 얘보다 작은 요쪽은 0.05보다 크죠. 0.07 정도 되죠. 0.07, 0.0784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이 면적이 두껍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 0.95가 될까? 자유도가 10인.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걸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아마 2점 몇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제 2.3 정도로 한번 해. 2.3 정도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2.3 한번 해볼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플러스 2.3 해볼게요. 그러니까 2.26 정도, 26, 이 정도 돼. 정확히 0.258. 그렇다. 이제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2.258 플러스 2.258입니다. 아닌데 258도 조금 더 크네. 제가 외우진 못하니까요. 그냥 양해 대충 256, 255 되게 더 작아야 돼요. 더 작아야 돼서 0.25, 2.25만 하면 이 248이구나. 예. 제가 248 248도 아니네. 제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1.96보다는 큰 값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외웠었는데 지금은 다 못 외웠어요. 점점 더 2사로 해볼까요? 28. 예, 지금 수강생분들이 알려주셨어요. 2.28이래. 예. 자, 자위도가 10일 때는 마이너스 2.28보다 같거나 작고, 같거나 크고, 플러스 2.28보다 같거나 작은 게 95%가 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자위도가 10이 아니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필요한 거를 나중에 요거예요. 우리가 이 검정 통계량이 T분포를 따르면 그랬을 때는 그 검정 통계량이 도대체 자위도가 20인 T분포에서 0.05 범위에 떨어졌는지 이 95% 범위에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그랬을 때 요 경계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이 T분포의 특징에 따른 이 확률을 계산해서 이 확률을 계산하는 이 로직이 SPSS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그림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숫자로 우리한테 확률을 계산해 줘요. 그래서 그 확률을 여러분이 보면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 그림에서 이 값이 이 확률이 무슨 의미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확률 계산기를 이용해서 실제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분포가 뭐가 있냐면 카이 제곱 분포가 있어요. 이 카이 제곱 분포. 이 카이 제곱 분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카이 제곱 분포는 대칭이 아니에요. 비대칭 분포. 대표적인 비대칭 분포. 또 한 가지 특징은 카이 제곱 분포는 음수의 값을 갖지 않아요. 전부 양수의 값이다. 가장 작은 게 0이죠.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카이 제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카이 제곱 분포는 0보다 큰 값을 갖는 분포인데 이거 역시도 자위도라는 거에 의해서 분포의 모양이 조금 달라져. 그래서 자위도가 1일 때는 아주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이런 분포예요.
이게 자위도가 4일 때 요런 분포고, 자위도가 6일 때 이런 식으로 되고, 자위도가 엄청나게 크면 한 수만 정도 되면 대칭의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대칭이려면 굉장히 희박한 거죠. 그래서 이 카이제곱 분포는 거의 대부분 작은 0에 가까워에 몰려 있는 비대칭 분포를 이룬다. 근데 이 카이제곱 분포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확률 변수가 이 카이제곱 분포를 많이 따르느냐? 비율이에요, 비율. 비율에 대한 분포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 종목, 그거의 분포 역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는. 그래서 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이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 간의 비율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오전에 살펴봤듯이 성별에 따른 비만도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 따질 때 그때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 카이제곱 분포는 0의 값을 갖고 0보다 큰 값을 갖고 그 다음에 비대칭, 대표적인 비대칭 분포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포가 뭐가 있냐면 F 분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F 분포는 그러니까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값을 각각의 자위도로 나눈 평균 자위값.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나누면 이게 F 분포를 된다. 그래서 주로 이 F 분포는 뭐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많이 쓰냐면 분산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분산의 분포도 역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거든요. 근데 분산의 B의 분포는 F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거 역시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근데 얘는 분모의 자위도와 분자의 자위도, 그래서 자위도 두 개에 따라 모양이 달라져. 그래서 분모 분자의 자위도가 다 작을 때는 왼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다가 이게 커지면 우측으로 가기는 가는데 대칭이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비대칭 형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자위도니까 분모가 카이제곱, 분자가 카이제곱을 따라서 두 개의 자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카이제곱 분포나 F 분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비대칭이니까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칭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값보다 큰 면적, 작은 면적이 0.95가 되고 어떤 값보다 큰 면적이 0.05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요 값이 자위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요 값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아까 지오지브라 확률 계산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가셔서 여기 카이제곱 분포로 한번 바꿔보세요. 카이제곱 분포. 자, 카이제곱 분포에서는 어떤 값보다 큰 면적을 따져. 지금 자위도가 6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0.05가 되려면 값이 되게 커야 돼요. 얘가 한 20 해볼까? 20은 너무 작고 15? 15니까 0.03이 나오네. 한 10 정도. 그 0.05보다 크네. 13. 뭐 대략 13.5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13으로 되게 할게요. 13.8. 아직 더 가야 돼. 14가 0.6이니까 훨씬 더 많이 가야 되네. 6, 16, 20. 저도 20, 아니, 더 작아지죠. 죄송합니다. 12, 이면 10, 12.5 정도. 네.
아이고, 110이 됐네. 네, 대충 해볼게요. 요 12.5보다, 자, 0.05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유도가 6인 카이제곱 분포에서는 12.5보다 큰 면적이 여기가 0.05고, 여기가 0.95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요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검정을 하는데, 이 검정 통계량이 어떤 때는 T분포를 하고, 어떤 때는 카이제곱 분포를 하고, 어떤 때는 F분포를 해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 따라서 검정 통계량이 T분포인 경우를 우리가 T검정이라고 하는 거고,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F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우리가 F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적 가설 검정은 이 검정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야 이 검정 통계량이 발생될 확률이 아주 희박한 건지 당연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안에 떨어지면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검정 통계량이란 얘기고, 요쪽에 검정 통계량이 떨어진다는 거는 드문 통계량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검정 통계량도 어떤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분포는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그 다음에 T분포, 카이제곱 분포, F분포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 F분포로 바꾸시면 자유도를 2개를 넣도록 돼 있어요. 자, 분모의 자유도, 자유도 1과 자유도 2에 따라서 훨씬 더, 카이제곱보다 훨씬 더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자유도가 5, 2인 경우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분포를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꼭 중요한 분포가 요 5가지 표준정규분포,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T분포, 카이제곱 분포, F분포. 근데 이제 표준정규분포가 뭐 T분포하고 표준화 시킨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4가지죠. 그래서 정규분포, T분포, 카이제곱 분포, F분포. 근데 사실은 확률분포가 이 4가지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 4가지만 알아도 어지간한 통계 분석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